의사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나쁜 서비스 만들면 안 된다고 이제 훈계받고. 댓글에 항상 성괴, 사업으로 돈 버는 의사, 심지어 면전에서 뭐 욕을 하건 강남 언니입니다 라고 하면은 술집을 뭐 연결해주는 서비스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기자분이나 외부분들이 연락이 막 끊기고 너 거기 가면 너무 불안하다. 외부 사람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그 이름을 바꾸면 어떠냐.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서비스, 모르면 안 쓸 수 있는데 알면은 안 쓸 수 없다. 기존에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 같은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 서비스를 안 쓸 사람들한테는 뭐 좋게 보이고 싶어, 나쁘게 보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20살 때 첫 창업을 했고 창업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연쇄 창업가가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라면 가치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전에 들어갔는데 딱 거기에 사업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만들어냈었고, 그런 형이 거기 있었던 거죠. 미용의료 정보앱 강남언니에서 CEO 역할을 맡고 있는 에이든입니다. 의전을 입학하고 나서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었어요. 오늘 봐야 되는 환자, 그런 분들을 계속 본다 그러면 내가 즐거울까? 한 20년, 30년 동안 평생 일하다면은 재밌을까? 그런 생각에 의료랑 IT가 융합된 영역에서 나는 평생 뭔가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수험생 생활을 할 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생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수험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뭐 묻거나 답할 때 운영자가 이제 글을 삭제한다거나 뭐 강퇴시키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답답했다 느껴왔었는데, 이제 입학하고 나서는 이런 수험생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면은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름방학 때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한 3달 지나니까 이게 매일같이 한 2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랑 같이 하면 뭔가 재밌겠다. 당시 에이든이 운영을 했었던 그 커뮤니티를 같이 뭔가 수익 구조도 만들어 보고 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에이든의 커뮤니티의 수익 구조라든지 광고주들과 컨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도우면서 같이 일을 했었고, 에이든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묵묵히 무언가가 일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저는 그런 점을 이제 굉장히 리스펙하면서 더 크고 재밌는 거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첫 시작은 병원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IT로 풀어보자. 그게 이제 만성질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서비스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우리가 이걸 도와준다면 이제 페인킬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원인은 문제를 제대로 발견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못했다. 내가 직접 고객이거나 고객의 빙의가 될 정도로 정말 깊이 공감하는 수준이 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 질환을 바꿔본다면 거기에서 또 니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성질환 안에서도 갑상선 질환을 하다가 뭐 공황장애로 피봇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매출이 빵원이었는데요. 초기 가설들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5명이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한 3명? 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비전은 계속 워킹한다라고 봤거든요. 이 프로덕트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타겟군이 있다. 비급여라고 불리는 영역은 시장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뭔가 비즈니스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환자 영역에서는 사실 할 만큼 해봤다. 비급여로 가자. 저 때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애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이제 코까지. 동글했던 친구가 뭔가 세련돼지면은 나도 할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입소문 아니면은 엄마가 데려가 주는 곳. 조금 단순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뭘 믿고 그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당시 제가 느꼈을 때 문제는 성형이나 이런 미용 시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성형을 했던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 뭐 조작된 정보들도 많았고, 아니면 어떻게 연결을 닿았을 때 브로커나 마케팅 회사의 이런 광고들, 그래서 정보가 아니라 좀 편향된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깜깜이로 결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내 얼굴에 하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볼필러를 맞으러 갔어요. 근데 볼필러에 1cc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갔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5cc 넣으셔야 돼 이러면은 50만 원이에요. 20만 원도 아니고. 화가 났었지만 어쩌겠어요. 뭐 5cc 필요하다는데 맞아야죠.
성형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부위를 받으면 개선이 될지, 비용은 얼마나 할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때 당시에 카닥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는데요. 사진 3장으로 자동차 찌그러진 곳을 이제 찍으면은 견적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카닥이 사진 3장을 찍으면은 공업사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정보를 주는 서비스였는데, 성형 또한 내가 내 얼굴 사진 3장을 찍어서 역경매 방식으로 병원이 가격과 상담을 해준다면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 이제 에이든이랑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 하고 그 자리에서 네이밍까지 해보자. 당시 이제 돈가스 먹고 있었는데 돈가스 먹으면서 강남 언니라고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거에 이제 다들 너무 꽂혔죠. 저희가 이전에 실패를 안 했었으면은 그런 좀 품위 없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뭐 친구들한테 부끄럽다 이렇게 했었을 텐데요. 프로덕트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 된 거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와중에 강남온이라는 딱 그게 나오니까 저희 팀이 진짜 만장일치로 다 유레카 이거다 했었거든요. 강남온이라는 이름이면은 굉장히 상징성 있고 결코 잊혀지지 않겠구나, 세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상처가 나면 후시딘 그런 것처럼 성형수술 고민을 할 때는 딱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뭔가. 고객들이 사진 올리면 견적이 비교되는 서비스니까 비교에 참여할 만한 병원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도 없는 때에 병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고, 공동 창업자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압구정에 성형외과가 많다 보니까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다 방문을 하고 데스크에서 한번 원장님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보통 좋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당시에 또렷이 기억했던 게 이제 데스크에 계셨던 분께서 옆에 환자분 계시니까 좀 빨리 나가주세요 하면서 이제 학생증도 다 거짓말이라고 믿으시고, 원장님이랑 미팅이 되면 원장님은 의사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나쁜 서비스 만들면 안 된다고 이제 훈계 받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다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공동 창업자는 저는 근데 그게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거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선 제가 문전박대 당했지만 병원 많잖아요. 다른 병원 어딘가에서는 되지 않을까? 모르면 안 쓸 수 있는데 알면은 안 쓸 수 없다.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품을 만들면은 이제 고객 유저 그래프가 이렇게 막 안 올라갔었거든요. 강남원이는 처음에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저 지표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이랑은 뭔가 좀 다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엉망진창인데 이걸 사람들이 쓰고 또 쓰고 막 이렇게 점점 늘고, 그 J커브를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해 봤는데요. 이게 지표구나. 그래서 지표가 올라가면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고객이 생기는 이런 경험? 너무 그때 재밌어서 지표라는 게 생전 처음 느꼈고, 3년 만에 그걸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새벽까지 회사에 있어 너무 즐겁고, 이거는 진짜 시장이 반응하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니즈가 있는 서비스구나.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견적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포인트로도 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내세웠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능을 쓴 사람들이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저들이 늘어나고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점점 그 PMF가 안 맞아지더라고요. 여러 병원이 참여하니까 경쟁이 강해지고 그냥 단순 복사 붙여넣기에 이제 성의 없는 답변들,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도 떨어져서, 그래서 한때는 PMF가 맞았던 기능도 그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PMF가 안 맞게 된다는 것들을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미용의료 후기 기능을 많이 강화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까지는 이 시장이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정도의 후기 문화였으면 그 병원에서 하는 어떤 원장님별 후기, 쌍꺼풀 수술이면 쌍꺼풀 수술에 대한 후기,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된 뭔가를 원한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제가 오늘 2호 촬영이 있어요. 중요한 촬영이기 때문에 피부에 여드름이 하나 나면 되게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 드는 게 빨리 피부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사실 검색해보면 다 광고밖에 안 나와서 이게 어떤 광고를 봐야 되는지 본인이 구분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런 플랫폼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고민 부위가 어딘지, 어떤 시술을 원하는지 그거에 조금 더 개인 맞춤형으로 이걸 검색할 수가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신뢰 있는 정보를 얻어서 병원을 가자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 강남 언니는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의료 광고를 정확하게 정보로 내보내는 것,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진실된 다른 유저의 후기를 잘 보이게 하자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플랫폼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강남 언니가 의료진들의 평판을 수집만 하고 보여줄 수가 없는 서비스였었어요. 왜냐면은 병원들이 다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 수집을 하는 와중에 서비스가 좀 성장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고객들한테 그 리뷰를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이제 오픈했을 때 강남 언니의 지금 본인을 비방하거나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판들이 있고, 저희들한테 이제 지워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안 지워주니까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병원들은 상당수가 이탈했거든요. 고객들이 찾는 서비스에서는 파트너들은 떠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에게 사랑받는 플랫폼에 파트너들이 머물 수밖에 없다. 고객한테 이익이 되는 게 그 병원 파트너한테도 이익이 됩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낸다면은 다른 병원 파트너들도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에 참여를 할 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은 회사가 저한테 기대하는 역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시장이 어땠냐면은 의사가 정하는 가격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람들이 평을 할 수 있고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꽤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싫어하는 의사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플랫폼이 저는 파트너한테 반드시 친절하고 정말 너무 좋아라는 대지는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용 의료 영역은 뭐 다른 플랫폼 사업도 초기에는 그랬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미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시장도 플랫폼 사업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강남원이 포함해가지고 다른 경쟁 서비스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개척해야 될 분야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의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빠른 성장이고, 빠른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죽어버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을 정말 잘해야지만 더 많은 가치를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럼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투명하게 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도의 협업, 극도의 투명함, 극도의 솔직함. 제가 입사를 하고 회사에서 뭐 매출 순이익이나 정말 직원들한테 이걸 다 공개한다고 싶은 정도의 그 회사 내부의 지표를 다 공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이걸 도대체 왜 공개를 하냐, 혹시나 누가 퇴사하면은 악심을 품고 이렇게 바깥에 이거를 내보내면 어떡할 거냐 했는데, 대표님이 우리가 동료들이랑 서로 이런 지표 같은 걸 잘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위험은 감수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이사 본인이 그 솔직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실제로 저희가 서로 좀 솔직한 피드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앞에 문장에 붙여요. 극도의 솔직함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약간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이게 핵심 가치잖아. 사람들에게 뭐 안전장치를 약간 건다고 할까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강남 언니 안에서 보여지는 가격은 모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보여주는 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제 10% 싸 보이는데 저희는 10% 비싸 보이니까 이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니까 가자라고 해서 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바꾼 적이 있었고, 고객분들이 이거 이제 부가세 가격 돼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게 병원들이 고객이 원하는 바로 바뀌게 만드는 플랫폼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힐링 페이퍼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고를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하고, 그 회고 과정에 누구나 투명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심 없이 확실하게 장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베이더가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하고, 개인과 그다음에 조직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제품 간의 그 성장 밸런스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우상향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조직 방향이라고,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마리오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면 2레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레벨 맵이 회사에서 계속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장을 하면 그 다음 숙제가 준비돼 있고 성장을 하면 또 그 다음 숙제가 준비돼 있고 그런 것들을 깨다 보니까 전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깨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되게 좋은 엔딩을 보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다른 경쟁사가 절대 카피할 수 없다,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허나 어떤 기술적 우위도 지금 잠깐의 우위를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영원히 유지시켜내는 거는 그거를 구현해내는 그 팀이 가진 특성, 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더 잘 전달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창업가 분이라도 사실 혼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드시 조직적으로 팀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용 의료는 정말 압도적으로 글로벌 1등입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 이런 데 병원에 가보면 한국산 원재료의 뭐 보툴리눔 톡신이라든지 고주파, 초음파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전 세대의 것들. 예를 들어 한국엔 3세대가 있으면 1세대를 쓰고 있고 근데 가격은 한국의 3배 정도로 받고 있고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일본의 성형 커뮤니티 내에서 강남언니를 다 알고 있고 강남언니 앱 스크린샷 이렇게 찍어갖고 오면서 이 가격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분석 툴을 보니까 원래는 2등 접속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일본에서 많이 접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짠가 해서 저희가 일본을 가게 됐었죠. 그 당시에 일본의 시그널은 보였지만은 한국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일본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리나게 모든 필요 없는 기능을 다 제거하고 번역 서비스와 한국 병원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만 딱 만들어서 오픈을 해봤습니다. 런칭하자마자 바로 그날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매달 2배씩 성장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가설이 맞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일본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해요. 더 많은 병원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부요시였고요. 병원 숫자로 보면은 이미 일본의 탑티어 경쟁사만큼 저희가 다 영입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보이스가 그것이 가장 높더라고요. 저희가 일본 병원을 영업을 하는 와중에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일본 분이 그 만든 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의 대표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챌린지했던 일이었는데 누구를 만나면 그분을 설득해내던가 설득 못하면 최대한 매력 어필을 하고 또 다른 분을 소개받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3개월 동안 거의 100명을 만났었는데 인재 채용 목적으로. 그래서 지금 모신 대표도 제가 컨퍼런스에서 만난 분의 친구분의 상사였어요. 그분은 일본의 그 미용업계 대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을 하시는 분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입사한 지 2달 만이었었는데 제가 강남언니가 가진 미션, 조직 문화 완전 제 회사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놀라시더라고요. 입사한 지 2개월 정도 만에 이 정도 오너십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일 것이다. 그 2가지 덕분에 탑티어 순위에 있는 병원들을 거의 100% 영업을 성공했고 누적 회원 수 30만 명, 누적 입점 병원 수가 800개 해서 입점 병원 수 기준으로 일본에서 미용의료 업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부야 지하철역이 동경 내에서 출근할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3개의 5개 광고판이 이제 소프트뱅크, 넷플릭스, 그리고 강남언니. 성형? 뭐 시술하면 어떤 앱을 꺼내시겠어요?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강남언니가 좀 의미 있게 압도적으로 1등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원장님들이 좀 미용 의료 쪽에서 개원을 하실 때는 필수처럼 강남언니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쌓이는 것만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좋은 동료들 어떤 고민과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자극을 받고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 스스로가 6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사실은 전 경력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강남언니도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도 많았고 그래서 한 번은 저도 내가 왜 이거를 미친 듯이 하고 있지? 맨날 주말까지 시간 써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제일 재미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성장을 하면 할수록 회사도 계속 같이 성장한다고 느끼고 그게 계속 눈에 보이고 하니까 저한테는 계속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약간 엔딩도 심지어 평소에 못 보는 되게 멋진 장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 이거 진짜 재밌게 했고 이 과정에서 맨날 지고 어려워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결론은 진짜 재밌었다, 좋았다 라고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 언니에 다니면서 큰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강남 언니라는 회사를 글로벌 1등 회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미용 의료 분야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비단 한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래서 힐링 페이퍼의 미션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도 이걸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고객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갔던 의료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보는 미래이고요. 강남원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덕트가 좀 사실 정보를 더 투명하게 하고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비전문가도 전문가에 준하는 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품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